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트럼프의 파상 공격과 그에 대응하는 각 나라들의 모습인데요. 어째 일기 때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국가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말 호떡집에 불난 것만큼 움직였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상하게도 느긋합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 이런 대답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한번 겪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선 기간 중에 수많은 말폭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은 일기 때와 상당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의 파상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미국 차별하는 국가 미국 내 세금 2배로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에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기반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요.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란 거를 서명했습니다. 이거는요,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요, 상무부 장관 및 미국 무역 대표부와 협력해서 외국의 차별적인 조세부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미국 법전 제26권 891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이 조항은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 차별적인 조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할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과 시민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우리한테 차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세금을 2배로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요. 다국적 기업이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 OECD의 글로벌 최저 한세 합의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최저 한세란 게 뭐냐면요. 어떤 공제를 다 받든지 간에 세율을 이 정도 이상은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는요.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요. 15% 미만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 부족분을 과세할 수 있다는 그런 합의라고 합니다. 세금을 큰 대기업들이 너무 깎아서 이익을 독식하는 걸 막고 이제 부의 재분배를 하자는 뜻에서 만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니들이 우리 기업의 세금을 떼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조세 주권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간주하고요. 대통령은 또 재무장관에게 불균형적 세금 조약을 시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고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 어떤 기업에게 세금을 2배로 인상할지를 정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선거 기간 중에요. 전화 한 통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그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제재할 수도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러시아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서도요.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평화를 이루려면 양측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의 일부가 먹힌 상황에서 여기서 휴전을 하자, 전쟁을 멈추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6.25를 봐도 그렇지요. 남북이 갈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휴전 협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우리의 영토로 하고 있죠. 그런 것과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정치권에서 한반도와 같은 정전 상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겉으로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또 압박하는데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충분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요. 미국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87조 원, 그러니까 약 610억 달러의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협력 없이는 평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가의 보도인 제재나 이렇게 압박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진짜로 평화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 사실 일기 때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약간 다른 국가들도 만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의 반응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멕시코, 트럼프 이민 등 압박에 이 정도는 한번 겪어봤잖아.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멕시코 관세 압박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을 기반의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련의 압박에 대해서 헌법과 현행법의 틀 내에서 침착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조치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셰인바움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은 무조건 제3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또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적이 있고, 멕시코는 외교와 이민 정책에 의거해서 인도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멕시코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귀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번 해봤잖아. 옛날에 했던 대로 하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펜타닐 문제 같은 걸 들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2026년에 어차피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 협정이 예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다시 협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멕시코 주권을 보호하면서도 평등한 관계 아래 조율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하기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오히려 셰인바움 대통령은요, 멕시코 정부가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귀환, 그러니까 돌아오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요, 멕시코가 당신을 포용합니다라는 귀환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면서요, 이미 9개의 국경도시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률, 건강, 숙박, 식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도 보일 텐데요. 1기 때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으로나 뭐나 다 구축돼 있고 어차피 할 거다. 이거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법적 틀 내에서 풀어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한번 겪어봤고 그때도 관세를 맞아봤고 관세를 맞은 뒤에 다시 협상으로 풀어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본인들이 한번 겪고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도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니들이 우리가 더 필요할걸?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트루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에 대해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에 필요한 자원을 캐나다에서 공급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요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대중국 압박이잖아요. 중국 압박을 하면서 미국에 생긴 가장 큰 불안한 점이 바로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중국이 흑연, 갈륨, 게르마늄, 마그네슘 이런 희소 광물들의 가장 큰 손이면서도 가장 많이 정제해서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광물을 미국이 대체지를 아직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하루아침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지를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캐나다는 땅도 넓고 자원이 많잖아요. 그럼 니들 필요한 자원 우리한테서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트루도 총리는요, 2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숙련된 협상가라며 협상 파트너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알루미늄에서 핵심 광물까지 엄청난 자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캐나다 천연 자원들은 미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 뭐든지 할 사람이다. 우리 그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할걸? 그걸 안정적으로 대줄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밖에 없을걸? 이렇게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루도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중국산 펜타닐 미국 유입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유입되는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국경 문제와 관련해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양쪽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트럼프 대통령 말 그래 이해를 한다. 네 말이 근거는 없지만 이해를 해.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의 말이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국경 단속도 하려 하고 있어. 이렇게 트루도 총리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주는 거죠. 그럼에도요, 캐나다가 한 칼이 있다는 걸 트루도 총리가 말하는데요. 트루도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관세를 추진하면요, 캐나다가 대응할 거라면서 캐나다는 비즈니스, 노조, 시민사회, 원주민, 각 주의 지도자들과 함께 팀 캐나다를 꾸리고 캐나다도 모든 시나리오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캐나다가 말한 시나리오는 뭘까요? 캐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자원의 공급처입니다. 캐나다마저 희소광물의 수도꼭지를 틀어 잠그면요, 미국은 더더욱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또 할 수 있는 게 캐나다의 수출이 거의 미국의 80%로 들어가거든요.
캐나다가 내상을 더 크게 입겠지만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예를 들자면 펜실베니아나 미시간이나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 캐나다가 그 스윙 스테이트산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해하는 것을 캐나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쥐도 고양이한테 대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을 하려 한다면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캐나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늘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크게 다칠 수 있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의 강한 압박에 이미 한번 겪어보다 보니까 여러 나라가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도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 와라, 우리 같이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나오고요. 틱톡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틱톡 지분을 팔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줄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이 초반에는 좀 안 먹히고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오늘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